자, 주식을 사랑하시는 평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업종들이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정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던 업종 자체, 두 가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한 가지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었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좀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 오늘 이 배터리 셀, 이 배터리를 만드는 직접적인 흐름의 종목들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2차 전지 업종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럼 그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적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배터리 셀이 아닌 중소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시장을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시장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장을 부양을 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한꺼번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 중소형주 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 2분기 때 실적이 좋을 업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차 전지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의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전기차로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2위 자동차 생산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제 폭스바겐도 있고 이제 아우디도 있고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이 업체가 그렇게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않고 절반 이상을 전기차를 만드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 이 전기차를 만드는 플랫폼도 본격적으로 26년부터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상승이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전기차 관련된 육성 지원책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 160조에서의 투자를 220조까지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쪽 관련된 부분에서 그린 뉴딜 쪽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이제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 매수를 가담을 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가담을 하는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흐름이지만,
삼성 SDI가 그나마 좀 이렇게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그 폭스바겐이 이제 각형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형을 만드는 쪽이 삼성 SDI 쪽이거든요. 이제 원통형 쪽이 LG와 SK이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각형 쪽이 이제 폭스바겐 쪽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매기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삼성과 그리고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25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올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유동성만 있어도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그 다시 급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코스모신 소재, 투신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투신 쪽, 외국인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신에서 엄청나게 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많이 들어왔던 대주전자, 그래서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매수를 좀 단행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을 팔았지만 종목으로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는 이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지난주인가 얘기해드렸죠. SKI 테크놀로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이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이제 소재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소재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이제 장비단 그리고 부품단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거와 뭐 오늘 흐름을 보면 뭐 그런 흐름이 이제 확산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종목들을 좀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소재, 이제 배터리 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어제부터 보시면 이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번 주부터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모 화학,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다 이제 소재단 관련된 종목들인데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첨보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익 PN이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흐름이죠. 오늘은 연기금, 투신, 외국인,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뭐 신흥 SEC, 상하프로테크, D&T, E&D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인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소재와 그리고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장비단, 부품 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 자체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은 중소형주 장세가 더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역시 SK 하이닉스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양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유동성적인 부분이 풍부하긴 하지만 이거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니 되레 중소형주단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페스, 아크, 그래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지난주인가요? 종목 언급을 간단히 해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비메모리 쪽 관련된 시그네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나름 보였었다. LB세미콘, 테스나,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그리고 부품 쪽 관련된 부분까지 대래 중소형주 쪽 관련된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아이디어를 좀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낸 것처럼 이제 하나 둘씩 실적을 낼 거다. 그러면 그 실적에 맞게끔 또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은 역시 누누이 계속 얘기해드렸죠. 반도체와 2차전지다. 그런 쪽은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간단하게 코스모 신소재와 원익 P&E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면 이제 분위기를 좀 탄 흐름이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길게 보면 이제 시작했었던 가격대가 연초에 시작했던 가격대를 보시더라도 2021년 연초에 이제 2만원대 가격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15%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이제 하루 이틀 좀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고점 놀이를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원익 P&E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한번 이제 쏜 흐름이기 때문에 되레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기에는 더 코스모 신소재보다는 그렇게 부담이 있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 고점을 26,150원이 연중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만 잡으면 추가적인 역시 고점 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